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우리 노무법인의 정보수 노무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 설명이 좀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일주일은 40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때에는 다 연장 근로수당을 쥐야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러한 연장 근로를 그 판단 기준을 원래 법에서는 일주 52시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게 되면 2주 단위를 그러니까 평균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3개월 단위 탄력시간제는 3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 단일 기간에서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주지 않는 그런 개념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업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 회사가 12월 달에 피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계절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하는데, 근데 1월 달에는 또 사실 비수기라 가지고 일이 없고 그래서 인원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28시간으로 해서 그래서 52시간, 28시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이 유지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근로자들은 약간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고용이 유지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오버타임 있을 경우 5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에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니면 3개월 이내 단위 아니면 6개월 이내 단위까지 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그 단위 기간 내에서는 52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계기업 같은 경우는 계약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서에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 내용은 이제 대상 근로자 단위기한, 단위기간이면 근로일별, 또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 서면 합의 유효기간 이런 내용을 적은 이렇게 합의서를 근로자 대표하고 서명을 날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동의를 얻은 그러한 근로자가 바로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노동조합이 그러한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게 되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직접 비밀무명 투표에 의한 어떤 투표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되고, 선정된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합의했을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별도로 이제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거군요. 예, 사실 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주는 거의 52시간 일을 해도 연장 근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
특정 월 같은 경우는 매주 그 28시간만 근무해도 이제 똑같은 임금이 그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근데 연장 근로가 이제 주 40시간 초과하는 그러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합법적으로 도입됐을 때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주지를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뭐 사용자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어떤 논쟁이 돼서 문제가 됐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이런 탄력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특정 주에 52시간을 계속 근무했으면 다 그게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는 거고, 또 특정 주에 그 28시간을 근무했으면은 주 40시간으로 근무한 것을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기존에 주 52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하고, 또 서면 합의에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기재사항 이런 게 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하고 동의를 하면은 바로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